정부가 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 방안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게 당장 숨통을 틔울 수는 있겠지만 막상 현장에서 체감하는 혜택은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의 시각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박수영 기자, 먼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부터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제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서 발표된 핵심 내용은 이 정부 돈을 풀어서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는 겁니다. 약 6조 원 규모의 직접 지원과 함께 각종 세제 부담 완화까지 합하면 이제 약 7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우선 기존 시행되던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 내년부터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도 현행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만 원 올려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근로장려금 받는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도 완화해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3배로 늘립니다. 카드 수수료와 세금 부담도 낮추게 되는데요.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의 카드 수수료는 최대 1.2%포인트 내리고 개인 택시 사업자 카드 수수료도 0.5%포인트 감면을 합니다. 음식점들이 그 농산물을 구입할 때 하는 면세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받는 세액공제 한도도 5%포인트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임대차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하고요. 이 근접 출점, 편의점 과당 출점 경쟁도 향후 축소하겠다 이런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반영이 되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한 연간 620만 원, 음식점은 약 651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방안에 대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벌써부터 이제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일단 이번 대책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중소업계의 반응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예. 현장에서 느껴지기에는 이 줄폐업을 막는 상황이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어제 발표한 그 32건의 대책 가운데 면세 농산물 의제 매입세 공제한도 이런 확대 등 이 당장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는 한 4건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대부분 정책들이 내년부터 시행하거나 혹은 이제 아직 검토 단계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는 소상공인들의 현장을 좀 체감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안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대상이 이제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그리고 택시 사업자에 불과했는데요. 이 자영업 종사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카드 수수료 우대 적용 구간을 기존 3억 원, 5억 원에서 5억 원, 1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빠졌습니다. 또 편의점, 슈퍼기가 계속 요구해온 전체 매출액에서 담배세를 빼달라 이런 요구안도 빠졌고요. 사실상 그래서 실효성이 좀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연말 안에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런 요구안들이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임차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동시에 부작용이 또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환산보증금 최대 50% 인상안을 두고 이제 말이 많은데 일단 이렇게 될 경우에 임차인 환경은 개선되지만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또 상가 공급이 축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소상공인 업계는 이 환상금 보증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에 정부가 자영업자에서 근로자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전직 장려 수당을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 제공을 하고요. 예. 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월 30만 원씩 3개월간 그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고용 위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생계형 자영업자 상당수가 40, 50대라는 걸 감안하면 이들이 고용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제기됩니다. 다시 근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방안들 자체가 최근에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힘들어지니까 대책을 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막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어제 오전에 된 브리핑에서 이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언급은 빠졌습니다. 예.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본질을 외면한 채 좀 일시적인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소상공인 업계는 광화문 총걸
벌기 대회를 통해서 이 최저임금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소상공인업계는 그간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해달라라고 꾸준히 제기를 해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전면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최근에 근로시간 단축 등 52시간 탄력 근로제 같은 부분도 꾸준하게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30% 이상 최저임금이 오른 이 상황에서 이제 경제 펀더멘털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촘촘하게 과밀된 그런 자영업 구조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근본적인 대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원 정책들은 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대책이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리고 효과야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벌써부터 좀 아쉬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수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